올여름 극심한 더위에 폭염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낮 뜨거운 햇살에 그대로 노출됐다가 정신이 아찔해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텐데요. 의식이 사라지는 실신도 건강에 이상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순환기 내과 성충실 과장과 함께 실신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에서 40%가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실신.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실신이 잦으면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신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순환기 내과 전문의 성충실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신이라고 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실신은 일시적인 뇌혈류 감소로 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지만 저절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빠르게 발생하고 네. 짧게 지속되며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신이 있는 또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실신의 좀 경우들을 보면 네. 건강한 50세 남자 환자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는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분 후에 의식을 회복하였고 넘어지면서 외상을 당한 적이 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다음으로 20세의 젊은 여자가 출근 중에 지하철에서 오심과 복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쓰러졌다가 의식을 회복했고, 네. 중학교 때 그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을 운동장에 오래 서 있으면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30세 남자가 저녁 식사 후에 그 TV를 보는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가족 중에 돌연사한 병력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신이라는 게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그 위험의 정도가 또 다르게 될까요? 실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대체로 실신은 10에서 20세 사이부터 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40세 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60에서 80세 사이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10에서 20세 사이에는 신경매개성 실신이 가장 흔하고 주로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잘 발생합니다. 오히려 이제 60에서 80세 사이에는 심장 기인성 실신이 이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고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발생하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실신을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제 주변을 봐도 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네. 매년 1000명당 18명에서 40명 정도가 실신을 경험하는데 그중에 실제로 병원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수는 한 9.3명 정도이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0.7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50%에서 70%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 있고 네. 젊을수록 이런 병원을 찾지 않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실신의 종류인 미주신경성 실신은 10에서 20세 사이에 실신이 주로 발생하고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실신이 발생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실신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실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내리고 치료와 교육을 받는다면 실신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러한 실신이 발생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 실신 말고도 갑자기 의식을 잃기도 하잖아요. 뭐 혼수라든가 발작이라는 상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신과 감별해야 할 질환들이 있는데 의식을 소실하는 질환 중에서는 발작, 혼수, 중독, 저산소증, 저혈당, 뇌허혈 증상, 정신과적인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의식 소실이 일시적인가 또 빠르게 회복했는가에 따라서 혼수나 중독, 저산소증, 대사성 장애 등의 질환들을 배제할 수 있고 네. 이후에 외상이 없다면 이 실신과 발작 그리고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 일시적인 뇌허혈증과 같은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주로 실신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발작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증상 면에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실신은 주로 그 뇌의 일시적인 허혈 증상으로 발생하게 되고 네. 주로 전구 증상이 있게 되는데 심한 어지러움을 느낀다거나
메스껍고 복통,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나서 혀를 깨무는 경우는 드물고 네. 회복 후에 혼돈 양상이 짧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발작인 경우는 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고 실제 이상한 맛을 느끼거나 냄새 그리고 환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을 경우에 규칙적인 움직임이나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혀를 깨물게 되고 그 의식 회복 후에 이런 어리둥절한 이 혼돈 양상이 길어지는 것들이 실신과 발작의 중요한 감별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깐씩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실신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질환을 의심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또 차이가 있을까요? 실신에는 일시적인 뇌 허열 증상을 유발하는 종류로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신경매개성 실신, 그다음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실신, 그리고 심장 기인성 실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매개성 실신은 뇌의 일시적인 허열 증상에 의해 발생하고 교감, 부교감, 신경의 이상에 의해서 실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실신의 많은 원인이 되는 미주신경성 실신은 장시간 오래 서 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그 외에도 감정적인 자극이나 덥고 이런 혼잡한 주위 환경 그리고 이런 운동이나 목욕 중에 또는 술을 마셨을 경우에 이런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신으로 이런 상황성 실신이 있는데 이게 기침이나 배뇨, 배변하는 그런 특정 상황에서 실신하고 쓰러질 수 있고 경동맥동 실신은 목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이 넥타이를 강하게 매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실신은 네.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저하가 되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감소하면서 실신이 발생하는 것이고 네. 주로 고령에서 흔하며 파킨슨 병이나 당뇨와 같은 자율신경계 질환이나 이런 술, 고혈압약, 또 말초 혈관 확장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또 체액량이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장 기인성 실신은 심장 자체적인 펌프의 힘이 약해서 혈류량이 감소함으로 혈압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고 주 원인으로 서맥이나 빈맥과 같은 부정맥이나 심장 유출로의 폐쇄와 같은 심장 구조적인 이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실신의 종류에 따라서 원인과 증상이 또 다르게 나타나네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로 이제 신경매개성 실신인 경우는 그 실신 유발 상황을 회피하는 교육과 그 전구 증상 발생 시 그런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합니다. 네. 주로 충분한 수분과 소분 섭취가 중요하고 전구 증상을 느꼈다면 바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거나 바닥에 눕는 것이 필요하고 바닥에 누워서 발을 올리고 충분한 안정을 취한다면 실신을 회피하고 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한두 번 쓰러진 이후에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신의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신은 모든 연령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고 또한 재발하는 특징을 가진 질환입니다. 우리가 첫 실신을 발생한 사람들 중에 30에서 35%의 사람들은 실신 발생 시 심한 외상이나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실신을 경험하면 이제 불안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인성 실신인 경우는 이런 돌연사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신을 경험하였을 경우에 네.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서 이런 기립경 검사나 심장 초음파, 이런 심전도 모니터링과 같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면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실신을 경험하게 된다면 일단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성충실 과장과 함께 실신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요로결석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땀을 통해서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 소변이 농축되면서 그 농도가 높아지고 몸속에 알갱이가 잘 뭉치기 때문인데요. 요로결석이 처음 발생한 경우 10년 이내 재발률이 약 50%에 이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셔야 되고요. 또 소금 섭취나 음주는 줄이고 오렌지나 귤, 그리고 레몬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마시는 물은 보양식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